네, 한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비엔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도 좋지 않아요. 힘이 좀 듭니다. 이번 주 내내 부진했는데 오늘 시장 무엇이 문제인지 체크 포인트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네. 키워드 볼까요? 인플레이션을 이길 종목은 무엇인가? 지금 인플레라는 게 워낙 큰 악재처럼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를 피하거나 이길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자. 뭐 이런 건가요? 인플레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CPI도 확인됩니다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인플레를 좀 각오하면서 이러한 인플레 시장 속에서 이길 종목을 좀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오늘 그런 종목을 준비했기 때문에 좀 제목을 잡아봤고 인플레에 대해서 오늘 밤에 CPI부터 지금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한번 내용을 좀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인플레의 우려감 때문에 그 어제까지도 뭐 IMF, 그다음 세계은행, 이 어떤 그 세계 경제 기관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 오늘 밤에 발표된 CPI가 원래 헤드라인 수치가 8.2까지 봤던 건데 8.3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농산물과 에너지를 다 포함한 헤드라인 수치인데 만약 8.3이 나오면 지난달과 동일한 거라서 그냥 고점 찍고 살짝 내려온 정도라서 그냥 본전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원 CPI 감소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나와줘도 제가 볼 땐 그냥 선방하는 거다. 그래서 시장은 뭐 더 빠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더 좋은 게 나온 게 뭐냐면 오늘 이제 오전에 10시 반에 중국에서 이제 5월달 CPI, PPI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그 CPI를 보게 되면은 전달 대비해서 2.1 나오면서 예상치와 똑같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PPI 같은 경우도 6.4가 나오면서 예상치와 똑같이 나왔다. 이거 어떻게 보면 되냐면 중국의 PPI는 미국의 CPI,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6개월에서 9개월 그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PPI가 꺾이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중국의 PPI,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꺾이고 있다는 이야기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꺾일 수 있다. 언제? 6개월에서 9개월 뒤에. 이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오늘 발표된 중국의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꺾였기 때문에 시장은 긍정적 작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보시면 하락하던 증시가 중국의 CPI, PPI 발표가 나오고 나서 올랐거든요. 다만 그리고 나서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이제 오늘 밤에 나올 이 중국의 CPI가 상당히 안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고요. 문제는 6월달 CPI죠. 그러니까 CPI라는 게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이 CPI를 이제 산출하는 데 있어서 유가가 상당 부분 좀 많은 차지하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느 정도 좀 각오한다 하더라도 6월달 같은 경우는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지금 유가 그래프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원래 우리가 이제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유가가 100달러 못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100달러 안 되던 게 130까지 급등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달부터 중국이 봉쇄에 들어가면서 유가가 안정을 찾았죠. 왜냐면 중국이 봉쇄하면서 수요가 많이 없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 중국의 봉쇄 풀리면서 유가가 다시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유가를 좀 억제하던 중국의 봉쇄 풀렸기 때문에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졌고요. 지금 전쟁 같은 경우는 뭐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장기전으로 갈 수 있죠. 그러면 장기전이 된다면은 결국 인플레 잡기 힘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유가가 지금 이 시점에서 130을 넘어간다면은 6월달 CPI 같은 경우는 3월보다도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도 빠진 거고 지금 우리 시장이 못 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3월달에 급등했던 거 5월달에 올라온 게 지금 이제 나오는 거고요. 지금 6월달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은 6월달에 지금 이 유가가 계속해서 이 120달러 위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다음 달에 발표하는 올해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도 마음속으로는 인플레가 좀 빨리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나오는 지표들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럴 가능성이 적다 보니까 그런 걸 각오하면서 인플레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준비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를 피할 수는 없는데 인플레라는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 회사만의 모멘텀이라던가 이슈라던가 혹은 이로 인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길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자. 그렇죠.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긴 종목이 있어요. 네. CIS라는 종목인데요. 그렇죠. 저희가 이 종목을 5월 27일에 소개해드렸고 그 이후로도 급등을 해서 리뷰를 한 바가 있는데 네. 오늘은 정말 저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최고가 대비 27%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급등은 했고 네. 오늘도 지금 급등장 나오고 있는 건데 시장에서 M&A만큼 좋은 재료가 없거든요. 근데 M&A가 됐을 때 그 시장에 인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종목이 이 인수합병, 그러니까 매각으로 나왔을 때 그 기업을 여기저기 사가려고 했을 때 인기가 있는 건데 바로 지금 이 CIS 같은 경우는 실제 지금 이제 삼성과 LG 다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이 전극 공정 장비 시장에 있어서 지금 캐파도 이제 2배로 늘어날 거로 보이기 때문에 경영권 매각 이야기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저기서 다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급등이 나왔고요. 제가 목표가를 18,000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틀 만에 급등이 나오면서 목표가를 훌쩍 넘어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를 넘어갔기 때문에 수익 관점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시장에서는요. 이런 어떤 확실한 모멘텀 있는 종목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인플레를 이길 수 있는 종목들이 뭐냐면은 인플레를 유발한 게 지금 이 에너지거든요. 그러면 그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 이 신재생 쪽을 보면 되는 겁니다. 잠시 뒤에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 하나 더 보시면은 하나 시스템을 제가 이제 요번 주에 말씀드렸었는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올라서고 있죠. 근데 지금 폴란드 국방장관이 그 5일 전에 우리나라 그 극비로 방문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어떤 전투기 구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폴란드의 공군 육군 평가단이 어제 또 극비리에 지금 그 방한을 해가지고요.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우리 방산 기업들을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수출이 날 것 같고, 지금 이 폴란드에 있어서 지금 이 경제 관료까지 같이 방한을 해서 어떤 자금적인 면에서 있어서 바로 또 협의가 될 수 있는 만큼 좀 조만간에 수출 기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도 오늘 올라가다가 좀 말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뭐 방산주 그다음에 우장공주 중에서 가장 못 간 종목이 아직까지 하나시스템이다 보니까는 하나시스템은 계속해서 지금도 매수 결정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다음 주에 인플레를 이길 수 있는 그 종목부터 또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께서요, 다시 시장이 좀 살아나게 되면은 시장의 주도주가 이전의 차화정이 아니라 네. 방정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방산과 정유가 될 것 같다. 뭐 그럴 이렇게 수 있죠. 이야기하셨어요. 네. 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만약에 이제 인플레가 좀 사그라든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그동안 올라갔던 기술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지금 당장은 인플레가 그렇게 쉽게 꺾일 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를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이제 말씀하신 에너지 쪽에 또 신재생이라든가 또 방산주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서 좀 우리가 접근한다면은 네. 아마도 시장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인 거 압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버틸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를 또 공부해 보자면은 이런 종목이 발굴되지 않을까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죠. 최한동 매니저가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 인플레이션 이기는 태양광. 네. 태양광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일단 인플레가 어쨌든 에너지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원인 전쟁이긴 한데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인플레가 지금 치솟고 있는 겁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렇고요. 신재생, 태양광과 풍력에 좀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거고 태양광이 원래 작년부터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 되면서 많이 올랐다가 지금 죽었습니다만은 최근 다시 올라와 있죠. 지금 유럽과 중국, 그다음 미국까지 이 태양광 투자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 어떤 인플레를 이길 수 있는 곳이 태양광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뉴스 보시면 유럽발 훈풍에 올랐던 태양광주 쨍쨍하다. 관련주가 잘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원래는 단가가 안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낮아 있을 때는 그냥 우리 그 화석 연료 쓰는 게 훨씬 쌌었죠. 유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그와 비교해서도 태양광이 훨씬 싸진 것이고 태양광을 만드는 그 단가도 낮아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태양광이 이제 이익이 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내용 좀 보시면 일단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5년까지 얼마 안 남았죠. 25년까지 태양광 발전 용량을 2배로 확대시키겠다라고 해서 실제 이제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을 끊겠다는 것이 목표인데 27년까지 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5년까지 태양광 발전 용량을 2배로 하겠다는 것이고 에너지 효율화하고 이제 신재생 전환에 2,100억 유로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한 예로 신축 건물에다가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의무화는 뭡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유럽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한미 원전 동맹에 이어서 한미 태양광 동맹을 강화로 움직이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가정용 건물용 태양광 정책을 강화시키고 있다라고 해서 신축 건물에 들어가는 태양광 패널
이 시장이 또 커질 거로 좀 보여지고 있는 거고 국내만 본다 하더라도요. 지금 태양광 발전 설비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부터 지금 신재생에너지 그 발전 비중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지금 태양광에 추구하고 있는 건데 그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신축 건물에 태양광이 의무화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김포 지역을 좀 보게 되면은 김포가 지금 신도시 아닙니까? 김포의 특정 지역은 신축 건물에 무조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김포부터는요. 지금 김포의 도시 보면은 이제 그 새로 지은 건물인데 새로 지은 건물에 지금 태양광 패널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준공을 하기 위해선 무조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유럽에서는 의무화 검토하고 있는 거고 미국도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 건물에 들어가는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그런 종목을 오늘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건물에 들어가는 이런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네. 회사라고요? 이 태양 패널도 있고요. 네. 창을 또 태양광 패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기술도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거고 네. 상용화까지 얼마 안 남은 건데 그런 어떤 건물에 들어가는 태양광 패널 종목들이 아마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도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집에 설치하신 분도 계시다고 하시는데 네. 과연 어떤 회사일지 어떤 기업일지 그 종목명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플레 파이터 국영GNM. 네. 근데 얘 철도 그거 아니었어요? 철도기도 하고 건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그 건설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는 네. 뭐 여러 쪽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국영GNM이 이제 그 건물 일체형 이 태양광 발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SK건설하고 같이 개발했는데,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그러니까 창문 자체를 그 투명 창문에서요.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 자체가 투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이 국영GNM이 SK건설하고 개발해서 유럽에서 건물에 무조건 태양광 패널 들어간다. 물론 옥상에 설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어떤 뭐 미관상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그냥 창문에 이제 투명 창 설치하듯이 한다면은 가장 그게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국영GNM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영GNM이 원래 어떤 회사냐면은 판유리를 특수시설 보안용으로 제작해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건축용, 철도용, 차량용 특수시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유리를 특수 유리로 바꾼다는 것인데 뭐 군용 방탄 차량이라든가 방탄 버스, 그다음에 방탄 소방차, 장갑차 이런 특수 차량에 설치가 되는 유리를 특수 주문 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방산주가 되기도 하겠죠. 국영GNM은요. 그다음에 지금 하나건설가 이제 그 최근에 보시면은 170억 규모의 공사 계획을 체결했는데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확장을 위해서 여기 이제 그 케이블 커튼 유리를 하고요. 유리 공사 계획을 체결했는데 일단 특장 차에 들어가는 어떤 그 방탄차까지 들어가는 그런 특수 제작을 하고 있어서 방산주기도 하고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태양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산과 태양광의 두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국영GNM은 우리가 지금부터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한번 올랐다가 조정이 한번 충분히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접근하기 좀 좋은 가격대에 있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태양광 관련주 치고도 아직 많이 안 올라갔고 방산주 치고도 아직 많이 안 올라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매수 한번 접근해서 일단은 목표가는요. 2,200원까지 단기적으로 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7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영GNM이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처음 봤을 때 그 경협주 철도 섹터 안에 있던 종목이었는데 얘가 그 기차 유리를 또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정치 테마주기도 하고 네. 뭐 대표하고도 관련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여기저기 뭐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네. 실제 하는 일이 이제 그 특수 유리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보는 게 뭐 가장 맞지 않나 싶네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태양광이란 모멘텀으로 국영GNM을 볼게요. 목표 주가는 2,200원, 손절가 1,7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에 대한 키워드도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 자율주행이다. 이 자율주행도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 에너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네. 어제부터 보면은 자율주행을 좀 급등하고 있죠. 일단 시장의 수급이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 이 레벨 4의 이 자율주행을 이제 실증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제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내용을 좀 보시면 강남에서 자율주행차를 탄다. 일단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아이오닉 4 가지고 이제 어제부터 들어간 겁니다. 자,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에서 차가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이 서울이고요. 그 서울에서 또 차가 가장 막히는 곳이 강남입니다. 이 복잡한 강남에서 이 어떤 자율주행 차에 대한 어떤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이 레벨 4에 대한 것을 실증하겠다는 건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강남 지역에서 자율주행 서비스 시범 운영하는데 아시겠지만 가장 복잡한 곳에서 시작한다는 것이고요. 이 아이오닉4는 차량 호출 시범 서비스인 로보라이드의 실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을 호출하면은 이 자율주행차가 이제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건데 이거를 지금 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러니까 그 차가 막히지 않는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요 시간대에 하는 거고 이 검증된 사람만 신청을 받아갖고 일부 사람만 탑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차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탑승하고요. 최대 3명까지 탑승 가능한 건데 여기 어제 이제 오세훈 이 서울시장하고요. 그다음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탑승을 해서 놀라웠다. 뭐 실제 사람이 운전하는 것 같았다라는 평을 하면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이게 지금은 어쨌든 그 차량 2대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은 8월부터는 일반 고객으로 서비스 대상 확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월부터는 서비스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그냥 어떤 그 공간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아주 복잡한 강남에서 테스트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타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만은 지나가다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자율주행 시대가 거의 다가왔다라고 보면서 관련주 하나를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사실 뭐 제 이야기는 아닌데요. 제 굉장히 가까운 지인이 네. 자율주행 관련주를 갖고 있다가 네. 너무 안 가서 이제 팔고 2차 전지 쪽으로 넘어갔는데 언제 팔았어요? 한 달 전에. 한 달 전이면 괜찮네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게 어제부터 올라서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자율주행 관련주가 사실 삼성의 M&A 이야기를 하면 또 급등하는 또 그런 테마 중에 하나였는데 맞아요. 최근에 안 갔었거든요. 근데 강남에서 이제 테스트하기 시작하면서 여기 정치권에서 어쨌든 서울시장, 국토부 장관 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 움직이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인지, 네.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야기 하신 분도 계신데 그 종목 맞는지 지금 공개해 볼게요. 두 네. 번째 종목은요? 옵트론텍. 옵트론텍.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미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급등이 나오지 않고 오. 한번 올라갔다가 좀 쉬는 뭐 그런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삼성전기가 테슬라 전기 트럭에 이제 카메라 모듈을 전량 수주했잖아요. 이 내용 아마 이제 엊그저께 나왔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지금 공급하는 게 옵트론텍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전기가 이제 1사분기에 진행됐던 테슬라의 이 전기 트럭용 카메라 모듈을 전량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멘트 되는 건데요. 삼성전기 자율주행용 카메라 모듈 렌즈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테슬라의 수주를 삼성전기가 따냈고 이 삼성전기의 옵트론텍이 자율주행용 카메라 모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라스 렌즈 같은 카메라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구현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삼성전기뿐만이 아니라 북미 전기차,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그 북미 전기차 차량의 70% 이상이 동사 렌즈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옵트론텍의 카메라 모듈용 렌즈는 이미 북미 전기차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건데 삼성전기가 테슬라 전기 트럭의 이 카메라 모듈을 전량 따냈기 때문에 거기도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점유율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옵트론텍을 뭐 테슬라 관련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전기차량과 이 자율주행 쪽에서 오히려 옵트론텍 같은 종목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일단 테슬라 이야기 나오면서 한번 급등이 나왔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물량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래량 보시면 이제 물량이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수를 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수 한점 본다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2주 안에는 또 한번 급등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8,500원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6,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옵트론텍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8,500원, 순절가는 6,500원 제시해 드렸어요. 이렇게 네. 오늘 에너지 안에서 하나, 그리고 자율주행 안에서 하나, 두 가지 종목 들어봤고요. 그 외 이야기는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좀 쉬고요. 왜냐면 이제 오늘 밤에 CPI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올려드릴 거니까 내일 오전에 유튜브에서 이 최현덕 검색하시면은 아마 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 CPI를 보고 다음 주에 시장 방향을 쭉 말씀 드려놓을 테니까요. 내일 오전에 영상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다양한 최현동 매니저님의 영상 봐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 월요일에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